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유지웅 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센터장님이랑 이제 나온 리포트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이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회사를 초청을 했고요. 이제 한온 시스템입니다. 한온 시스템에서 두 분 나와 주셨고요. 일단은 이제 소개부터 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온 시스템에서 IR 담당하고 있는 신정관 상무입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 IR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원 시스템 연구본부 선행 시스템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해준 책임 연구원입니다.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이랑은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뵙게 되는데요. 네네. 네, 뭐 앞으로도 좀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상무님 저희가 사실 오늘은 이제 좀 개인 투자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성격이 좀 강한데 사실 저희가 뭐 이러한 형식으로 글로벌 IR을 작년에 진행을 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저희 IR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저희 그 대표님들 그리고 그 CFO, CTO 모두 총출동해가지고 글로벌 IR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공개를 해서 지금도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저희 국내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 여러분께 좀 더 다가가고자 이렇게 온라인 IR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 저희 회사가 얼핏 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 한온 시스템에서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분을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이해준 책임 연구원님이시고요. 이 책임님은 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이제 핫하신 분으로 나오세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기회가 돼서 신상무님하고 이제 모카의 좀 히트펌프 시스템, 요새 이제 전기차에서 제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히트펌프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좀 소개하는 자리로 한번 참석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상무님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온 시스템은 1986년에 한라공조라는 사명으로 세계 자동차용 에어컨 부문에서 현재는 지금 세계 2위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용 공조 분야에서는 세계 1위에 도전하고 있는 자동차용 공조 및 열에너지 관리 전문 업체입니다. 1986년에 저희가 창립하던 시점은 한국에서도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자동차 보급이 이제 늘어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현대차도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의 어떤 마케팅 소구점으로서 에어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포드의 이제 앞선 기술을 에어컨 기술을 도입을 해서 에어컨을 시스템으로 이제 납품을 받기 시작을 한 것이 한라공조의 이제 창립 배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회사인 비스티온의 이제 공조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한라 비스티온 공조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대주주 변경으로 한온 시스템이라는 현재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6년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제 그때까지 쓰이던 이제 프레온 가스 냉매가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로 이제 금지가 되고 2세대 냉매로 넘어가던 시점이기도 했고요. 사실은 에어컨이 이제 기본 장착이 되기 시작한 것이 세계적으로도 1970년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앞선 시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포드는 저희한테도 이제 제일 중요한 고객으로 남아 있고 최근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플랫폼인 MEB에도 저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상당히 이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저희의 이러한 트랙 레코드가 일반 부품 회사치고는 상당히 인상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인지도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 주위 분들에게 여쭤보면은 일단은 저의 이름, 사명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이러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저희가 사실은 그 B2B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고객은 사실은 이제 완성차 업체고 일반 그 소비자께서 자동차를 사면서 이제 공조 시스템을 이제 브랜드를 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과거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사명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2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 일반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사명을 보면은 이제 찰한 더울 온 그런 시스템이니까 따뜻함과 이제 그 시원함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뜻도 잘 맞고 저희 외국인 그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사명이 뭐 발음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다 그래서 잘된 장면인 것 같은데 저희가 뭐 B2B 기업으로 별도 광고를 하지는 않다 보니까 네. 그 일반 인지도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코스피의 그 자동차 부품업에서 사실은 이제 현대모비스 다음으로 2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코스피 전체에서 봐도 저희가 43위 정도니까 사실은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인지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성도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온라인 IR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한온 시스템에 대한 이제 소개 아주 자세하게 잘 들어봤고요. 일단 진행 순서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순서라고 하기에는 이제 일단 저희 기업에 대해 그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들을 사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해볼까 하고요. 일단 먼저 자동차용 에어컨. 자동차용 에어컨은 사실 얼핏 듣기에는 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제 하나의 이제 시스템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루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부품들이 하는 역할들이 역시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에어컨에 대한 이제 작동 원리 그리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한번 이 책임님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에어컨 시스템의 원리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가정용, 건축용 에어컨에 들어가는 것과 차량용 에어컨에 들어가는 이제 기본 냉매 사이클의 이제 원리는 같습니다. 일단 그 냉매 시스템에 있어서 그 압축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고온 고압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 고온 고압이 바깥에 있는 이제 컨덴서에서 이제 방열을 하게 되고 다시 이 방열을 해서 이제 돌아온 냉매들이 팽창 밸브를 통해서 다시 차가운 냉매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차가운 냉매가 실제 이제 열 교환을 해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나 고객에게 이제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에어컨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바람은 실외기를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보내게 되고 실제 이제 가정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천장, 스탠드 에어컨에서 나오고 우리 차량용 에어컨 같은 경우는 실제 그 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토출 군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시원한 바람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저희 장표에도 나와 있는데 일단 각자 다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품들이 중요한 것인지 얘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일단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의 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후드라고 하는 곳을 열면 그 엔진룸에 이제 위치하게 돼 있는데요. 위원님 이제 질문하셨던 것 같이 일단 에어컨 시스템에서는 가장 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프레서가 있습니다. 이제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이제 압축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나온 냉매는 이제 차량 전면에 있는 열교환기 컨덴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냉매가 방열을 하게 되고요. 이 방열을 할 때 그 쿨링 팬이라고 해서 이 열교환기에 이제 바람을 공급해주는 별도 이제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온 냉매가 이제 팽창 장치를 거쳐서 차가운 냉매를 만들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H백 안에 있는 이베포레이터 증발기 이렇게 글로 들어가게 H백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찬바람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각 부품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호수엔 파이프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들을 이제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지금 이제 한온 시스템이 고객에게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어떤 부품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드릴 질문은 이제 일단 모든 부품들이 다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상무님도 자동차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다른 데 있는 부품들이 자동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그 요구되는 내구성이나 아니면 분류된 성격 자체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저희 일상생활에도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용 에어컨이랑 자동차용 에어컨이랑 어떻게 다릅니까? 일단 건축물용 에어컨하고 차량용 에어컨 시스템의 기본 냉매 사이클 작동 원리는 같고요. 근데 이제 두 시스템에 이제 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좀 작동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냉방 용량 사이즈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 이제 건축물 에어컨용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면 건물이 지어질 때 이제 좀 장착이 돼서 거의 이제 그 위치에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좀 있고요. 또 건물이 이제 거의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 보수가 좀 필요한 부분, 그리고 이제 실외기 같은 부분이 또 건물 옥상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착이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치 자유도에 있어서는 좀 좋은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실내 공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냉방 용량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그에 반면 이제 차량용 에어컨으로 가서 보시면 그 엔진룸이라는 이제 협소한 공간에 좀 위치하게 되고 네.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디든 갈 수 있거든요. 뭐 때로는 그렇죠. 네. 뭐 서 있기도 하고 100km 이상 달리기도 하고 고속도로, 터널, 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비포장도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좀 노출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진동을 고려한 좀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자분들이 접하기에는 사실 이제 에어컨이라는 사업에 투자하려면 삼성이나 LG도 에어컨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에어컨 관련 부품에도 이제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상무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런 차이를 저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자동차와 이제 가정 및 이제 건물용 에어컨은 그 사실은 그 어떤 물리 법칙을 이용을 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데 사업상에 있어서의 핵심 역량은 상당히 좀 다르다, 이질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그 난이도로 보면은 진입 장벽은 사실은 자동차 쪽이 더 높은 면이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가정용이나 이제 건물용은 그 현장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그 제품의 이제 배송 그리고 현장에서의 설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이제 에어컨 기사님들의 이제 그 역량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이제 사업적인 역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역량 자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용은 이제 뭐 브랜드가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건설사와의 이제 관계가 중요한 반면에 이제 자동차용은 이제 자동차 그 제조업체와의 관계 그리고 R&D를 할 수 있고 이제 글로벌로 이제 저희가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중요해서 사실은 핵심 역량이 상당히 다르고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그런 가전용 에어컨 회사들이 자동차용 그 공조 부문에 들어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거꾸로 저희 한온 시스템이 이제 가정용 에어컨에 진입하는 것도 사실은 네. 핵심 역량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중요하고 굉장히 좀 이제 아주 심플한 부분인데 사실 전기차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아니면 이제 전기차 완성차 업체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최근에 새로 생겨난 이제 카테고리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전기차 열 관리 시스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기존 내연기관에 있어서는 약간 그 시스템들이 공조 실내 냉난방에 좀 포커스가 되어져 있다고 보면은 네.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열 관리 영역이 이제 점점 좀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대용량 배터리가 이제 탑재되게 되면서 배터리에 이제 열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엔진 차량에서도 기본적으로 엔진 냉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 부품들이 또 구동용 모터, 인버터, 컨버터 그리고 온보드 차저 같은 또 전장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냉각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열들을 이용해서
난방 시스템에다 활용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의 부분이 배터리 열 관리, 실내 공조, 전장품 내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이 냉매 시스템, 냉각수 시스템이랑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연동돼 있어서 전기차 열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배터리 열 관리를 말씀 주셨는데요. 배터리 열 관리가 차량 성능이랑 이제 직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도 하고 또 비싼 부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들이 최저 온도가 25도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에서 이제 제일 잘 움직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차량 쪽을 봐보면 실제로 차량이 노출되는 게 겨울철에는 한 영하 20도, 또 여름은 지금 뭐 한국의 온도가 거의 한 40도까지 막 도달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되는데요. 이 배터리가 이제 고온에 이제 오래 노출이 되게 되면 실제 배터리의 안전성, 효율성, 내구성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이 받고요. 또 영하 20도나 이런 또 추운 날씨에 장기간 또 방치가 돼 있으면 고속 충전이 안 된다든지 또 이제 파워가 안 나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하게 배터리의 열 관리를 해줘야 되는 시스템들이 좀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 시스템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냉매 시스템과 이제 연계되어서 실제로 이제 냉각 여론을 공급한다든지 또는 또 승원용 히터를 해서 또 이렇게 승온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조 시스템이 좀 약간 편의 장치의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열 관리의 시스템이 조금 중요해지고 있죠. 예. 그 앞서 이제 컴프레서 이제 좀 말씀 주셨었는데 핵심 부품이죠. 그래서 저희 한원 시스템을 살펴보면 작년까지 이 전동식 컴프레서에 대한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글로벌 이제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 전기차에서는 이 컴프레서가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기계식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엔진에 이제 부착돼서 이제 벨트에 구동력으로 이제 작동이 되게 돼 있는데요. 전기차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엔진이 사라지게 되고 엔진에 붙어 있던 부품들이 이제 결국은 다 혼자 회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결국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이제 열린 거죠. 그럼 이제 기계식 컴프레서를 보면 혼자 이제 회전할 수 있는 고전한 모터와 인버터가 이제 별도로 장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이즈가 또 너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컴팩트한 또 스크롤 압축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프레서가 이제 하는 일이 단순히 이제 실내 냉난방이 아니라 배터리 열 관리와 이제 난방에도 좀 사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개발하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이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우수하게 개발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동 컴프레서 부분에서 기술력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기차의 특성이 겨울철에 주행 거리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기차를 처음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히트 펌프 기술이 글로벌 이제 부품 회사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앞선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트 펌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 말씀을 드리려면 전기차에서 이제 난방 시스템이 그렇죠.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제 열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난방 여론을 공급해 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전기 히터, PTC 히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 PTC 히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방을 위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배터리에서 이제 갖고 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겨울철에 난방을 작동하게 되면 그 배터리에서 소모되는 난방 에너지만큼 실제로 이제 주행 거리가 많이 이제 감소하게 돼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입니다. 히트펌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냉매 사이클을 구동시켜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과정을 통해서 난방 여론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PTC 히터는 3kW의 난방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3kW의 배터리 에너지를 그냥 다 사용합니다. 네. 근데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3kW라는 난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 1kW의 전동 컴프레서의 에너지만 사용하고도 3kW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가능한 그 이유 자체가
한 2kW 정도는 밖에 있는 외기의 열도 흡수하고 또는 모터, 인버터에서 나오는 이제 폐열 같은 경우도 이제 흡수해서 가능하게 되고요. 효율상으로는 거의 한 200에서 300% 정도 좀 우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세한 효율성을 바탕으로 겨울철 전기차 주행거리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죠. 투자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PTC 히터 이제 오른쪽 장표에 있는 이제 그림 보시면은 히트 펌프 시스템에서는 PTC 히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히트 펌프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되면 주행 거리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한국 환경부에서 네. 그 25도 상온일 때랑 영하 7도에 이제 난방을 켰을 때의 주행 거리를 비교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런 두 가지로 이제 다 인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도 이제 자료들을 좀 보시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히트펌프가 많이 활성화돼서 적용이 되지 않았지만 단순히 이제 에어 PTC 그런 히터들만 있는 차종들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한 30에서 40%까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경향성을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한온의 이제 고열 히트펌프 시스템들이 이제 장착된 차종들 같은 경우는 한 10% 내외의 이제 주행 거리 이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히트펌프가 장착된 거 대비 그냥 보통 차들을 보면은 거의 한 15에서 한 20% 정도의 주행 거리 향상 효과가 좀 있죠. 지금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배터리에 대한 열 관리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 가운데는 이제 컴프레서나 이제 다른 부품들도 많이 그 중요도가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금 전기차에서도 이제 트렌드가 이제 지속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이제 바뀐 상태로 이제 계속 있는 건지 그러한 전망을 한번 좀 이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대로 바뀐 채로 그냥 가면은 사실 크게 변하지가 지금 기업의 미래 가치가 크게 변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속 이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도 차별화된 이제 선행 개발이 지속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후발 업체들이랑 이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결정 변수가 아닐까 이제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전기차에서는 열 관리 시스템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네. 전기차 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거라고 지금 일단 많이 예측들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상품성이 이제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유심히 보시는 것들이 주행 거리 그리고 이제 충전 속도 이런 부분 또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심히 많이들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EV 열 관리 히트펌프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겨울철 주행 거리가 한 15에서 20% 향상시켜주는 효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출시된 차들들이 충전 속도를 한 2배에서 3배 정도 지금 빠르게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80% 수준까지 한 18분 내에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가능하게 되려면 또 울트라 하이 볼테지 고용량의 이 전동 컴프레서 기술하고 에어컨 시스템 기술들이 또 같이 매칭돼서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또 다 배터리의 성능 및 내구랑 지금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품성 부분하고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은 네. 지금 일반적으로 400볼트에서 충전을 하잖아요. 네. 배터리 시스템. 지금 이제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제 800볼트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러면서 저희 전동식 컴프레서도 더 기술이 고도화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파워트레인으로 되면서 예.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의 상품성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현재 사용을 하는 이제 주행 거리, 충전 성능 이런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중고차로 해가지고서 이제 팔 때 잔존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렇죠. 이 잔존 가치에 이 열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5년, 뭐 7년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배터리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잔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사실은 앞으로는 그 전기차의 이제 그 잔존 가치 결국은 브랜드 가치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결국은 브랜드 가치를 중시하는 그 완성차 입장에서는 이 열 관리 시스템을
가장 좋은 성능이 좋은 열 관리 시스템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계속 그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어떤 그 주행거리, 뭐 충전 성능, 잔존 가치 이런 것을 모두 다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시스템이라고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모호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구성을 하고 있는 부품, 중요한 부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변동되면서 시스템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먼저 이제 배터리 열 관리를 위해서 배터리 쿨러, 물을 냉각시켜주는 칠러, 그리고 팽창 밸브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쪽에 이제 배터리 열 관리를 위해서 이제 순환시켜주는 전동식 펌프, 밸브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PE 쪽, 지금 PE라고 얘기하는 모터, 인버터, 파워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냉각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도 또 펌프하고 밸브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부품들 조차 이제 기계식 컴프레서에서 전동식 컴프레서로 변경이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난방을 위한 고전화 피타들, 그리고 이제 주행 거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히트펌프 시스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들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또 추가적으로 또 거기 스택, 우리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에어 컴프레서라든지 또 스택을 열 관리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또 별도로 이제 장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냥 내연기관 시스템 대비 한 2배 정도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고 부품 수도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성하고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말씀 주셨고요. 상무님, 저희가 이 공조 시스템이 전기차로 가게 되면서 시스템 단위로는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예, 먼저 그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이제 에어컨 시스템 가격을 보면은 이제 소형차의 경우는 이제 시스템 가격이 한 30만 원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요. 고급 차종,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SUV 쪽으로 가면은 90만 원 정도까지도 이제 그 공조 시스템 가격이 높아집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고급 차량일수록 이제 그 공조 시스템의 성능과 이제 기능들이 더 많아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내 공간이 커지게 되면은 이제 더 높은 이제 냉방 성능을 이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가중 평균을 해보면 대략 한 50만 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가면은 이제 대당 한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차로 가게 되면 이제 150만 원. 그리고 이제 수소연료 전지차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더 스택에 대한 냉방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에어 컴프레서라든지 하는 부품들을 공급을 하면서 대당 시스템 단가가 이제 한온 시스템이 공급하는 게 이제 4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현대차에 지금 넥소 수소차에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이제 그 정도의 컨텐츠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일단 뭐 이거는 사실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수소연료 전지차가 전기차 시장이랑 동일한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은 가격대는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물론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가 그 규모의 경제를 아직 달성을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가 연구 개발비 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면은 그 시스템 단가가 높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이해준 책임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이 시스템이 더 복잡해졌고요. 그리고 컴포넌트들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컴포넌트의 성능 자체의 그 요구 조건이 내연기관과는 비교할 수 없게 지금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공조 시스템의 가격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높은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의 중요성과 성능, 복잡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책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일단 저희 공조 시스템 가격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말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도 최근에 IR을 하시면서 전기차와 관련된 매출 비중을 좀 언급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제 현황이랑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발전될 것이며, 핵심 이제 메이커나 차종 이런 것들도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한온 시스템 전체 매출 중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차, 수소 연료 전기차 등 이제 전기 동력차에 관련한 매출이 현재 20% 정도 됩니다. 그 장표를 보시면은 지금 불과 한 4년 전에는 이게 5%그 전에는 더 낮았죠 사실은. 이게 4, 5년 사이에 지금 그 굉장히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전기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계의 화두가 돼가지고 이제 볼륨도 늘어나고 있고 ASP도 이제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뭐 2배에서 3배, 뭐 하이엔드 내연기관 차랑 비교해서도 50% 정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지금 이미 총 수주에서 친환경차와 이제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40%를 가 있기 때문에 2025년쯤 되면은 저희 매출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 정도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30년쯤 되면은 저희의 매출 대부분이 친환경 전기차 관련한 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장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혹시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40%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25년까지. 예, 그렇죠. 근데 저희 이제 사업 하고 계신 것 중에서 내연기관으로 하고 계신 사업에서의 마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 EV 관련된 사업에서의 영업 마진이 있을 테고, 이게 교차하는 시점은 방금 말씀하신 이제 40%를 기준으로 40%가 도달하기 전에 이미 EV의 수익성은 내연기관을 능가하게 되나요? 아니면 그 이유가 되나요? 그 현재 저희 사업을 이제 뭐 80%는 내연기관, 20%는 친환경차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요. 저희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이제 내연기관 쪽은 이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뭐 한 그렇죠. 7%에서 전후에서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친환경차 쪽은 이제 2에서 3% 영업이익률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를 이제 보면은 일단은 규모의 경제가 내연기관의 경우는 저희가 1,100만 대, 뭐 1,200만 대까지 이제 그렇죠. 생산을 하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지만 친환경차의 경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전동 컴프레서 기준으로 160만 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적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저희가 이제 뭐 160만 개를 생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해에 딱 그만큼의 생산 능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생산 능력은 이제 항상 규모의 경제를 고려해서 이제 뭐 100만 개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전동 컴프레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중국, 유럽에 이제 각각 이제 100만 개 그리고 뭐 오버 유틸라이제이션을 고려하면 뭐 400만 개 이상의 생산 캐파를 갖춰놓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200만 개 정도 생산을 할 계획이거든요. 즉 이제 그 설비에 비해서 이제 가동률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당연히 수주를 받았고 생산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준비해 놓은 생산 능력 대비 이제 가동률이 좀 낮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를 저희가 매출의 5%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나눠서 보면 이제 순수 연구비가 2.5%, 이제 차종별 이제 개발비가 2.5% 이렇게 되는데 순수 연구비 2.5%는 사실은 지금 내연기관에는 이제 더 이상 쓸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거의 다 지금 친환경차 매출 20%에다가 지금 2.5%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그 연구개발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친환경차의 현재의 그 영업이익률을 좀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모두 다 이제 볼륨이 다 해결을 해줄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쵸.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2023년 정도 되면은 저희가 전동 컴프레서가 이제 300만 대를 넘게 될 거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이제 5%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 400만 대 이상, 450만 대까지 가면은 드디어 이제 친환경차의 영업이익률이 이제 내연기관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뭐 이건 뭐 결론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수익성이 이제 결국은 저희의 35년 역사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그때쯤에서 기록을 할 것이다.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가장 높았던 해가 이제 그 8.4%. 중국 그 자동차 시장이 지금 한참 좋았던 2016년 그때 이제 8.4%인데 25년쯤 가면은 이제 8.5% 영업이익률 목표.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지역적인 모터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이제 친환경차에 의한 저희의 앞선 기술에 의한 영업이익률을 이제 뭐 회사의 그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률을 타겟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론까지 이제 좀 빠르게 가긴 했었는데 이제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특히 이제 좀 알려진 그런 차종들 혹시 저희가 말씀 주실 수 있는 고객사의 차량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시면 이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B2B 업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어떤 전기차를 구입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온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고객사의 이제 허락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폭스바겐의 이제 ID3, ID4 그리고 이트론 Q4 그리고 이제 스코다도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그 한 브랜드죠. 엔야크까지 해서 이런 차종들은 이제 MEB 플랫폼에서 이제 그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유럽에서 팔리고 있고요. 하반기가 되면 이제 한국에서도 ID3나 ID4는 이제 아마 이트론도 이제 그 판매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차종에 저희가 그 히트펌프 시스템을 다 그 어떤 엔지니어링 작업에 이제 참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핵심 부품 전동 컴프레서나 이제 히트펌프 주요 부품들을 배터리 열관리 부품까지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타이칸이라든지 이제 벤츠의 전기차에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뭐 현대차의 뭐 아이오닉 당연히 저희가 하고 있죠. 현대차의 친환경차는 저희가 뭐 거의 90%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시승을 하기도 해서 이제 유명해졌던 이제 F150의 이제 픽업 트럭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이제 베스트셀러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이제 전기차 모델이 이제 내년에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부품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피아트라든지 그 이제 그 전기차로 가면서 이제 전통적인 카메이커가 아닌 그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루시드라든지 이제 중국의 니오와 엑스팽 이런 차종들에도 저희가 전동 컴프레서 및 이제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메이커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매출 구성상 혹시 고객들에 대한 이제 비중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비중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간략한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1분기 현재 저희의 고객 비중은 현대차 그룹이 이제 45%, 그리고 이제 포드가 13%, 폭스바겐이 9%, GM 7%, 스텔란티스, 다임러, BMW 등이 이제 각각 5% 안팎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7개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매출 비중이 85% 안팎에 이르고 있고요. 15%는 이제 중국 로컬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스타트업 등이 이제 15%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 고객사는 이제 당연 폭스바겐 그룹입니다. 한 5년 전만 해도 사실은 폭스바겐 그룹은 이제 한온 시스템의 그 저희가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주요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16년에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그 동안에 이제 클린 디젤과 이제 터보 차저 이런 그 내연기관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 기술에서 이제 전동화로 이제 그렇죠. 전략을 이제 바꾸게 되면서 한온 시스템이 이제 2017년부터 MEB 플랫폼에 이제 폭스바겐 그룹의 그 차세대 전동 플랫폼이 이제 핵심인 이제 MEB 플랫폼이 이제 저희가 주도적인 공급자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9%까지 올라와 있는데 올해 안으로 이제 10%는 넘게 될 것 같고요. 한 23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한온 시스템 내에서 이제 두 번째로 큰 고객사로 이제 한 13% 이상으로 증가를 할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폭스바겐이 뭐 세계적으로도 제일 규모가 큰데 그렇죠. 폭스바겐의 제일 중요한 플랫폼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폭스바겐의 매출 비중이 지금 증가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한온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나 아니면은 포드, 폭스바겐 이제 이런 대형 고객사들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수주 활동을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어느 정도고 특히 이제 일부 고객사들한테는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메이커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뭐 이제 주요 고객사별로 한번 말씀 주실 수 있는 그런 수주 현황 이런 것들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1분기 말 현재 총 수주 잔고가 이제 45조 원 정도 되니까요. 저희 연간 매출액이 이제 올해가 이제 한 7.5에서 7.8조 정도 보고 있으니까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수주를 이미 이렇게 그 글로벌 카메이커들로부터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내연기관에서는 매출액 기준으로 한 70% 정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미국에서의 이제 알라바마, 조지아, 뭐 멕시코, 그리고 유럽에서의 이제 슬로박, 체코, 뭐 터키 이런 곳에서는 이제 저희가 거의 주도적인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 역시 이제 하는 시스템이 제일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투자자 사이에서는 가장 핫한 기업이 이제 포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가도 사실 포드 자동차가 굉장히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고, 근데 저희가 원래 비스티온 시절에는 이제 포드 공급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이 사실이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되시는데 사실 굉장히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한 10% 초반대로 이제 내려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 포드는 좀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포드는 뭐 저희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986년에 그 한라공조 창립 시절부터 그 중요한 이제 뭐 기술 제공 및 이제 주주였고요. 지금도 저희가 포드의 그 내연기관 차종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점유율이 높은 그런 공급자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동화 차량에 대해서는 이제 하이브리드를 이제 주로 주된 전략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일본의 이제 저희 경쟁사인 덴소가 이제 도요타 산하에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제일 중요한 제일 잘하는 이제 공급사다 보니까 그쪽에 의존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F150 전기차라든지 이제 트랜짓이라고 또 이제 그 운송용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주요 전동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게 포드가 그 유럽에서는 그 폭스바겐 그룹의 MEB 플랫폼을 이제 라이센스에서 생산할 계획인데, 또 역시 저희가 부품 공급에 참여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EB 플랫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생산 판매가 되는 포드 전기차를 사실상 저희가 이미 수주를 한 거나 다름없는 예, 뭐 걸로든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그 콜롱에서 이제 그 독일의 콜롱에 저희가 그 유럽 헤드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포드가 지금 MEB 플랜트로 이제 그 전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앞마당에서 뭐 당연히 저희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또 포드나 폭스바겐 양사에 모두 다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올 겁니다. 사실은 이 전동화 이제 그 트렌드를 보면 미국의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한동안 이제 뭐 지금도 주도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대응해서 이제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제 그 차에 이제 주거 공간 밑에 이제 배터리를 까는 그 플랫폼을 MEB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의 EGMP가 또 이제 그런 추세에 이제 가담을 해서 지금 굉장히 그 상품성이 좋은 차들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테슬라 대 이제 기존 자동차 메이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그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 플랫폼들을 굉장히 뭐 제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조 분야에서 이제 1위는 그 일본의 덴소 도요타의 자회사죠. 이긴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도요타 그룹이 전기차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소극적으로 나오고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전기차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 그리고 유럽 메이커 등을 이제 집중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저희가 현재 매출 구조상 한 8% 정도 되시죠? 예, 8에서 9%. 지금 저희 수주 잔고를 반영했을 때는 한 2, 3년 후에는 몇 퍼센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계신지.
올해 내로 10%는 넘을 것 그쵸. 같고요. 예, 예. 그러면은 13, 14%까지도 이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별 점유율을 한번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주요 이제 대형 메이커들 안에서 내연기관 차량들은 저희가 이미 입지가 그래도 좀 있는 편인데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전기차로 트랜지션이 된 이후에는 그 점유율이 더 올라가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숫자 기반해서 말씀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내연기관 차종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현대차 그룹과 이제 포드라는 이제 두 개 고객을 이제 주로 해서 세계적으로 한 12에서 1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고객별로 보면은 내연기관에서의 저희 점유율과 이제 전동화 차량에서의 점유율을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전동화 차량에서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액 기준 70% 정도에서 이제 물론 제네시스 같은 데는 100% 하고 있기도 하지만 전동화 차량으로 가면서는 저희가 EGMP 플랫폼에서 이제 90%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는 저희가 단독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폭스바겐, GM 등으로 가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주요한 공급자가 아니었는데 폭스바겐 그룹에서는 이제 전동화 플랫폼의 이제 주도적인 공급자로 MEB 플랫폼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저희가 한 75%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BMW를 보더라도 저희가 내연기관 컴프레서, 기계식 컴프레서에 대해서는 50% 안팎의 점유율인데 전동 컴프레서에 대해서는 이제 100%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해서 그 다음에도 GM이라든지 다임러벤츠 등 저희의 전동화 부품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점유율은 고객별로 봐서 상당히 지금 약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기차 시장이랑 이제 좀 결합을 해서 한번 여쭤보면 이제 미국 시장 저희가 얼마나 대응했는지는 사실 이 시점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이 아직은 현대차의 이제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네. 하는 주요 이제 전동화 플랫폼이 아직 미국 시장에 나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그 시장이 형성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이제 점유율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최근까지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올해 4월, 이 4월까지가 지금 판매 순위가 나와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유럽 시장에서의 플러그인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 및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판매 순위를 이렇게 내보면은 폭스바겐 그룹의 이제 ID3와 ID4가 이제 판매 1, 2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이제 코나라든지 니로가 10위권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공급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을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보면은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기 차종 20위 중에서 거의 67%가 지금 한온 시스템이 시스템을 공급을 하든지 이제 핵심 그렇죠. 부품을 공급을 하든지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럽 시장에서의 트렌드가 향후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폭스바겐의 MEB 차량이 론치를 할 거고요. 현대차 그룹의 EGMP 차량도 이제 론치를 할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 등으로 이제 확산이 돼서 저희 한온 시스템의 EV 시장에서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르노 이런 이제 차종들을 제외하면은 거의 이제 한온 시스템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되면 이런 현상이 조금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예측도 해보고요. BMW의 지금 iX나 i4 등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점유율이나 이제 좀 고객사 이런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온 시스템이 전기차에서 강한 이유, 전기차의 산업이 커지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이 잘 될 수 있고 한온 시스템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책임님, 네네. 한온 시스템에 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일단 뭐 투자 포인트는 저희 신상무님께서 네. 더 잘 말씀해 주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전기차 이 시장에 있어서 한원 시스템이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개발 투자랑 또 글로벌 이제 네트워크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표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지금이야 이제 전기차가 많이 활성화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시장에도 이제 수량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먼저 지금 전통 컴프레서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었고 하이브리드에다가 이제 양산을 먼저 적용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발전된 젠2, 젠3, 젠4 모델들을 이렇게 이제 런칭해서 양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울트라 고전압 또 고용량의 또 컴프레서들까지 이런 신기술들을 계속 좀 리드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르내리기 훨씬 전인 한 2000년대 초반부터 또 선행 연구 개발들을 해왔었고 독일 OEM들과 또 좋은 관계를 해서 선행 개발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들을 이제 바탕으로 2014년에는 현대기아차와 이제 같이 해서 폐열 활용을 한 전기차 히트펌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이제 양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나오는 차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GMP까지 새로운 히트펌프 시스템들을 좀 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조 시스템의 이제 하나의 큰 축이 그 친환경 냉매입니다. 계속 냉매에 대한 거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제 계속 이슈화가 되는데 그 이제 R744라고 해서 CO2 이제 완전 친환경 냉매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 역시 뭐 양산은 되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폭스바겐이 이제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슈화 되고 있는데 한 20년 전부터 뭐 피팅 기술이라든지 또 CO2 컴프레서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꾸준하게 한 20년 동안 연구를 해와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성과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R744 냉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객사가 이제 폭스바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이제 R&D 거점이 각 지역별로 좀 강하게 설립이 되어 있나요? 네, 그렇죠. 일단은 지금 그 한원 시스템 이제 글로벌 총 이제 연구 인력으로 보면 한 2,000명이 조금 안 되고요. 이제 권역별로 이제 연구소 센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유럽에 있는 독일 커펜에 위치하고 있는 독일 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OEM들 폭스바겐, GM 폭스바겐하고 다임러하고 이제 BMW 이런 또 독일 OEM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계속 비즈니스가 좀 확장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이제 CO2 같은 근데 유럽은 이제 친환경 이런 기술들에 훨씬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독일 연구소 쪽에서 좀 리드돼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미국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살펴보시면 디트로이트 이제 노바이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연구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국의 빅3 포드, GM,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그 빅3하고 네. 또 미국에서 또 스타트업들이 또 막 일어나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쪽이랑도 이제 좋은 관계를 구축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대전 이제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대전 본사에 있는 연구소를 보시면 아시아 퍼시픽 이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소 같은 경우는 또 현대기아차와 또 오랜 기간 동안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두 회사가 서로 이제 발전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마켓 쪽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력을 좀 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한운 시스템이 글로벌 이제 부품사들 이제 공조 회사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경쟁사 현황들은 좀 어떨까요, 상무님? 경쟁사 현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한온 시스템이 지금 전기차 분야에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 제일 그 고객 수도 많고 지금 이미 적용하고 있는 차종도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 같이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투자자 여러분께서 그게 맞느냐라고까지 이제 우리나라 그 자동차 부품이 그 세계적인 수준인 건 알겠는데 대략 보면은 그 현대기아차가 그 규모 면에서 보면은 이제 세계 한 4위, 5위 그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품사들도 대부분 세계적으로 4, 5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왜 이 에어컨과 열관리 분야에서는 한온 시스템이 1, 2위를 다투고 게다가 이제 전기차라는 이렇게 중요한 분야에서 어떻게 1위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이제 그 배경을 살펴보려면은 자동차의 이제 역사와 이제 이
그 공조 시스템의 이제 적용 과정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사실 자동차 산업의 역사는 이제 올해로 이제 130년 정도를 이제 헤아리고 있는데 에어컨의 역사는 사실은 이제 그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한 1900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70년대부터 이제 자동차용 에어컨이 이제 기본 장착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겨우 한 40년에서 50년 정도를 헤아리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자동차의 발상지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근데 그쵸. 유럽의 이제 핵심 시장인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곳이 사실 여름이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따져 보면은 이제 프랑크푸르트의 이제 어떤 냉방 성능 요구 조건이 있으면은 일본이나 한국의 요구 조건은 그 거의 한 3배에 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그 소비자들이 처음부터 이제 그 에어컨의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네, 그런 면들이 이제 그 한온 시스템의 이제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계속 이제 에어컨 성능을 유럽 메이커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던 그렇죠.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예.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물론 자동차 에어컨의 발상지는 이제 GM과 포드라는 이제 두 개의 회사였는데 네. GM은 지금 이제 독일의 그 델파이로 됐다가 이제 독일의 말레로 이제 흡수합병이 됐고 이제 비스티온이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한온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도요타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해오다 보니까 한온 시스템이 지금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일본도 이제 그 물론 에어컨이 굉장히 중요한 소구점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거기 덥고 습하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회사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예,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해외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닛산의 이제 그 에어컨을 공급하던 자회사인 이제 칼소닉 칸세이는 이제 그 해외 프라이빗 에쿼티로 이제 사모펀드로 매각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디죠? 혼다. 혼다의 혼다죠. 이제 그 자회사인 이제 케이힌이 최근에 또 이제 해외 매각이 되었고요. 또 그 컴프레서를 이제 공급을 하던 이제 스페셜리스트 산덴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 역시 지금 또 해외로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유럽, 미국,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이제 핵심 경쟁자들인데 이 한온 시스템이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일부 사업부를 이제 인수하셨었죠. 예, 맞습니다. 그 네.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려드린 네.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경쟁 구도, 그다음에 지역별 이제 특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무님 잘 말씀 주셨고요. 일단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주주 친화 정책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온 시스템 입장에서 투자자분들께 어떤 부분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한온 시스템의 그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제일 성장이 빠른 그 전기차 분야,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공조와 열 관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세계의 주요한 완성차 고객들을 저희가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이 이제 그 기술을 완성차라는 고객으로부터 인정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GM, BMW, 다임러 벤츠 등 세계적인 카메이커로부터 지금 수주를 확보를 해서 향후 6년간의 지금 매출에 해당하는 수주 항고가 보장하는 성장의 이제 안정성과 이제 가시성이죠. 그런 점을 이제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작년에 저희가 6.9조 원의 매출을 했는데 2025년에는 10조 원 매출 달성이 가능하고 저희가 그 전기차 매출 비중 역시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2배인 40%로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도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재무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주주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환원하는 주주 친화 정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한온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코스피 시장 내 한 10개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분기 배당을 하는 흔하지 않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성장성, 안정성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한원 시스템을 중요한 이제 투자 대상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두 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정말 이제 뜻깊은 시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성과,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특히 이해준 책임연구원님께서는 이제 현업에 또 계시기 때문에 네네. 또 많은 이제 성과 또 부탁드리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대전 연구소에서 아침에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죠. 예, 좀 모시기 힘든 분을 오늘 모셔가지고 좀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미팅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